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Q40 셀프 인터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떠올리면서 같이 떠올리게 됐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생 때 이런 거 못 해봐가지고 좀 아쉬웠다 하는 것들이랑 저 이런 건 해봤지만 크게 의미 없더라 지나고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주관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대학생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 네, 가볍게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먼저 아쉬웠던 거, 첫 번째, 자취를 못 해봐서 아쉬웠다. 자취를 못 해봐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뭐 사촌들이나 혹은 뭐 교회 동생들 혹은 뭐 다른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집에서 빨리 독립해라. 부모님에게서 빨리 독립을 해라. 물론 어떤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거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그 모든 독립의 그 가장 우선순위, 가장 베이스에 깔린 건 이 물리적인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뭐 한층 차이라도 그건 좀 심하지만 어쨌든 뭐 같은 동네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다른 대문을 쓰고 내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만 진정한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독립의 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집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집에 살던 본가, 그러니까 제가 쭉 살아왔던 동네와 제 대학교가 그냥 버스로 한 2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진 않았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물리적으로 그때 빨리 내가 독립을 했어야 부모님도 나를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빨리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고 본인들 삶을 사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은연중에 결국은 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그런 집안에 돌아가는 사소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못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얼마나 내가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더 뭐 부모님이나 혹은 뭐 다른 존재에게 의지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주도권이 점점 나에게 있지 않고 조금 나에게서 벗어나서 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헬스를 할 때 데드리프트를 하면 이렇게 봉을 잡으면 무릎에 딱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게를 들든 간에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허리에 엄청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다치지 않으려면 몸에 탁 붙여서 올리고 몸에 탁 붙여서 내리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중심이 그러니까 무게가 어떤 무게추가 내 중심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부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 중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밖에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좀 있다. 이러면 사실은 내 삶의 주도권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하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또 충분히 뭐 실수해보고 실패해보고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그런 나이대가 저는 대학교 이제 1, 2학년 초반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뭐 3, 4학년 돼서 내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취업 준비나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본가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뭐 월세를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벌어가지고 월세를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부모님과 잘 이야기를 해서 독립을 하고 거기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그 후로 쭉이든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야, 자취하면 진짜 힘들어. 네가 그 뭐 로망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면은 진짜 할 게 많아 이랬는데 30살이 넘어서 저는 이제 분리 독립을 했는데 제가 독립해가지고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그게 저한테 너무 잘 맞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맞았고 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독립해서 혼자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게 귀찮은 일도 많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나만의 공간을 꾸린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 정말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아예 그 생각을 그냥 접어놓고 그냥 나는 뭐 결혼하면 이제 독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저는 비추입니다. 결혼하면 결국은 또 둘이 사는 거고 또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사는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은 저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못 해봐서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그리고 다른 과 그 수업을 수강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수많은 그런 어떤 지원 활동들을 많이 못 해본 거 이거 한 번에 묶으면은 학교 생활을 좀 더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게 해보지 못했다는 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전공도 공대생이었는데 심화 전공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과 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전공이 보통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전공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전공 공부가 사실 되게 어려웠고 해서 좀 더 매진을 해야겠다. 다른 공부랑 좀 이렇게 병행하는 거 너무 어렵다. 공대 공부는 시간상으로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좀 저한테는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뭐 그게 나중에 뭐 취업을 할 때나 혹은 뭐 살아갈 때 뭐 나의 어떤 뭐 스펙에 뭐 도움이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흥미 위주의 수업들 혹은 뭐 그냥 끌린다 혹은 뭐 동아리 친구가 이런 수업을 듣는데 들어보니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러면 한 번씩은 뭐 청강을 해보거나 뭐 수강 신청 안 하더라도 청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교양 수업 중에 조금 뭐 좀 딥한 거 있잖아요. 깊은 것들 그런 수업들을 좀 들어본다거나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전공 이외의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동아리 같은 걸 들질 않았어요. 동아리 같은 걸 들지 않았고 그냥 그게 좀 무의미해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 학교 전공 이외에 다른 걸 한다는 게 되게 좀 어린 생각이었죠. 그 시간만 뺏기고 뭐 술만 마실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때는 동아리 가면은 뭐 대부분 80~90%가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인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동아리만 가면 술 괴짝으로 쌓여 있고 1학년 때 막 동아리 투어 하잖아요. 그러면 야, 와, 밥 사줄게 이래서 가보면은 막 허름하고 막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막 뭐 시트콤에 나오는 그런 동아리방이 아니고 막 흐름하고 막 어두침침하고 거기 맨날 붙박혀 있는 선배들은 맨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술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메리트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남자였는지 뭐 부침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밥 사준다고 해놓고는 진짜 밥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통 1학년 때는 내 돈 주고 밥 사 먹는 적이 없다는데 저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남한테 밥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안 좋은 이 인식 자체가 생겼는데 그걸 좀 이렇게 극복하고 좀 견디고 나서 동아리원이 된 다음에 좀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뭐 저는 사실 인생을 뭐 인맥으로 살아간다 이런 거 잘 믿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냥 대학 생활이 좀 더 풍성하고 재밌을 것 같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동아리를 했다면 혹은 뭐 저는 이제 영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내가 깨달았다면 학교 방송국 같은 데 좀 지원해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좀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대학교 때만이 할 수 있는 메리트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많은 지원 활동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해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MBTI였어요. 그때는
되게 유명하진 않았고 그냥 아름아름 아는 애들이 MBTI 성격 검사라는 게 있대. 되게 정확하대.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인터넷이나 어플에 간단히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MBTI 검사 진짜로 하면 되게 비싼 거 아세요? 그게 검사를 하는 그 검사하시는 분의 자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검사지도 되게 두껍고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리고 검사지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룹별로 이제 그 검사 결과 뭐 ISTJ다 그럼 ISTJ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고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판단해서 내 성격이랑 이 무리랑 좀 다른 것 같아 하면 좀 옮겨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의 MBTI 결과를 이렇게 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저는 한 3시간 걸렸거든요. 학교 수업 끝나고 한 3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비싼데 한 30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었나? 뭐 아무튼 내 돈 주고 하기엔 좀 비싼 그런 검사인데 학교에서는 그때 공짜로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MBTI 검사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성격 유형 검사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뭐 한 뭐 5개, 10개 막 이런 거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학생처라고 하나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 이제 찾아봐서 그런 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아쉽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족구나 하고 진짜 옛날 사람 같죠? 족구나 하고 그냥 학교 앞에 나가서 밥이나 먹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막 이런 거밖에 안 했지. 그런 좀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들을 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도 그냥 학생처를 간다거나 혹은 뭐 행정처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다 해보고 시도해보고 뭐 못하면 많은 거니까요. 뭐 저는 더 나아가서는 뭐 교환학생 같은 것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학점 안 돼도 신청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도전 정신이 없었던 게 저는 되게 아쉽거든요. 난 학점이 안 되니까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했지 그냥 계속 시도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학점 올려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시도해봤는데 안 됐어 그럼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첫 발을 내딛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되게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런 것들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는 책을 더 많이 읽지 못한 거. 네. 학교 도서관이라는 데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은 공간이고 정말 그것보다 뭐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없어요. 저는 도서관 가는 거 특히 좋아했고 저는 2, 3, 4학년 전부 막 방학 때도 도서관 근로 장학생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해요. 네. 도서관 공간도 너무 좋고 제가 특히 좋아했던 건 한 5월달, 6월달쯤 중간고사 끝나고 딱 햇살이 딱 내리쬐는 데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공강시간에 딱 거기 도서관 가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기 이제 넓은 책상 앉아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책들 다 꺼내서 그냥 펼쳐놓고 거기서 햇빛 맞으면서 꾸벅꾸벅 조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도서관 공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거죠. 이 공기 질이라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한데 저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대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했을 텐데 좀 더 해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특히 이제 학교 도서관은 없는 책들이 있으면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잖아요. 신청하면. 그럼 완전 새 책을 내가 처음 보는 거니까 뭐 내가 사보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 아무튼 좀 학교에서 그런 도서나 뭐 이런 것들 전문 도서나 아니면은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가벼운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공짜잖아요. 내 등록금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많이 이용할수록 더 나한테는 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더 구석구석 다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 이제 공대 건물에서 계속 주장창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랑 이제 학교 같이 다니던 동기 형이 공대 도서관 아니 공대 건물 밑에 되게 좋은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2학년 때쯤이었는데, 에? 식당? 그래서 형을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약간 비탈진 데 있어가지고 저희 공대 건물이 이 비탈진 절벽 거기에 딱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하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절벽 쪽에서 보면은 뻥 뚫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벽이 완전 통창이고 그 뷰가 쫙 보이는 거예요. 동네 뷰가 쫙 보이면서 그 식당 밥도 교수 식당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율배식하는 거였고 진짜 맛있는 음식들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 7,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그러니까 저희 학생 식당 같은 경우는 2,000원, 2,500원 이럴 때였으니까 2배 정도 비쌌거든요. 근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로 그 건물 지하에 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학교를 정말 많이 안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그냥 어쩌다가 저희 학교 다시 방문할 일이 있으면 와 이런 건물이 생겼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한데, 제가 학생은 아니다 보니까 막 이제 돌아다니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 시절에 다른 단과대 건물도 막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강의실도 한번 보고 뭐 의대 건물 한번 보고 뭐 그런 것도 기웃기웃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도서관에 이런 시설이 있고 뭐 어디에는 이런 체육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다 한 번씩 이용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계절학기 때 골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체육관이 이제 뒤에 새로 지어진 게 있어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스크린처럼 돼 있는, 거기서 골프 수업을 들었는데 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골프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그 체육관 건물들을 보면은 막 이런 공간 저런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학기 때는 유도 수업을 들었어요. 합기도였나? 뭐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체육관을 좀 사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다녀야 이 우리 학교에 무슨 건물이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라도 그냥 가보고 이런 데가 있다더라 라는 걸 좀 내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학교 생활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되게 아쉬워요. 네. 뭐 동아리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저희 공대는 이제 한 학년이 막 200명이 넘으니까 선후배 사이에 끈끈함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좀 무미건조했다. 그게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이제 해봤는데 무의미했던 거, 이거는 많지 않으니까 얼른 해볼게요. 일단 1번 도서관에서 밤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대하고 나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도서관이라고 하죠. 중앙도서관도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벽 6시면 이제 리셋이 돼요. 자리가, 열람실이. 그럼 거기서 다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빌려야 돼요. 그 자리를.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데 몇 시간까지 빌릴 수 있었더라? 8시간이었나? 뭐 아무튼 그 시간마다 가가지고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6시면은 이제 일괄적으로 다 갱신을 해야 돼서, 특히 이제 시험 기간이면은 전교생들이 다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한 5시 반이나 뭐 이때쯤부터 그 열람실 그 빌리는 기계 앞에, 키오스크 앞에 줄이 진짜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늦어가지고 못 가면 내 자리 빼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6시 좀 지나고 나면 막 1시간 정도부터는 막 사람들이 짐 옮기고 막 이러는 뭐 난리 과정이 있거든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싶고 그냥 내 자리를 계속 짐 안 빼고 싶으면 빨리 가가지고 내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매번 시험 기간마다 했어요. 매번. 아니면 저희 이제 공대 도서관은 공대 사람들만 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중앙도서관처럼 빡세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이면 시험 기간 딱 시작할 때 한 번은 추첨을 해요. 그래도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추첨을 해요. 그래서 내 이름 넣고 거기서 이제 학생회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누구는 몇 번, 누구는 몇 번 열람실 뭐 자리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그 시험 기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시험 기간 끝나면 또 추첨을 다시 해서 뭐 몇 개월 동안 쓸 자리, 1개월 동안 쓸 자리 해가지고 뭐 매달 한 번씩 추첨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쓰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에요. 거기 이제 공대도서관에 추첨이 안 되면 중앙도서관으로 가야 되고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추첨이 안 되면 그냥 도서관 그 큰 자리도 내가 맡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강의실로 가야 되고 막 강의실까지 안 되면 이제 복도에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복도에 있는 그냥 책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집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대학생 되니까는 집에서 공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밤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해봤는데 저는 사실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밤을 새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 있잖아요. 이 열람실과 자리를 맡는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에 되게 치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열람실 내가 자리 맡았어. 예 하면 좀 이제 뭔가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열람실 자리 맡으면 이제 아침이고 배고프니까 형들이랑 가가지고 학식에서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럼 한 8시 반쯤 되거든요. 와가지고 밤새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와서 자리 맡고 막 이러니까 피곤하네. 잠깐 자야지 하면 2시간.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거긴 하죠. 저는 좀 앉아서 잘 자는 편이긴 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는 뭐였냐면 아침도 안 먹었어요. 이따가 시험이어가지고 그래서 형 나 빨리 공부해야 돼. 형 밥 먹고 와요. 이러고 딱 앉았어.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잠깐 기대다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한 7시쯤부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앉았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10시인 거예요. 근데 시험은 11시야. 그러니까 해놓은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자리를 뭐하러 맡냐고 이럴 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제 문제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불필요한 그러니까 꼭 열람실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 방식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해본 다음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다음번 이 무의미한 이 항목에 넣어놓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줏대 없이 막 휩쓸려 다닌 게 많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막 나는 그냥 뭐 사실 뭐 수업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런데 친구가 야, 오늘은 수업 듣기 싫다 땡땡이 치자 이러면서 당구나 치러 갈래 이러면 괜히 마음이 이제 거기 휩쓸려서 그래? 그럼 나도 갈래? 이러면서 그냥 쫄쫄 따라가고 뭐 나는 뭐 이거 할래 그럼 나도 뭐 그거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거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거에 막 휩쓸려 갔던 그래서 옆에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면 공부를 하게 되고 옆에 친구가 노는 친구면 놀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색깔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게 나는 대학에 와서 오늘 뭘 할 거야 나는 이번 학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학교 왔다 학교 갔다 이런 것만 하니까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게 저는 참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되게 재밌었죠. 당구 막 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막 PC방 가고 땡땡이 치니까 짜릿하고 막 점심시간 공강에 이제 밥 먹고 족구왕 게임 차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강의 시간 와가지고 졸고 이럴 땐 짜릿하죠. 너무 재밌죠. 근데 결국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운행하지 않고는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때 그냥 한순간 재미 그냥 그걸로 그때 재밌었으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대학 때 뭐 했지? 한 게 없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한 게 없네?
진짜 맨날 뭘 많이 했는데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학교 이제 생활 하시는데 내가 너무 어떤 목표 의식 없이 혹은 뭐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너무 그냥 휩쓸려 다니는 느낌이 든다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무의미하다. 졸업하고 1, 2년만 지나도 무의미하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대학 생활이 전부 다 매일매일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비싼 등록금 내잖아요.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아깝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 4일 또는 주 3일 수강 신청한 거.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하고 싶어하는 로망이죠. 주 4일. 화수목금 아니면은 월화수목 이렇게. 아니면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월화목금. 수요일날 한 번 쉬면은 진짜 일주일 널널하거든요. 주일날 딱 쉬고 월화 빡세게 딱 해. 그러면 월요일은 쉰 다음 날이니까 너무 좋아. 할 마음이 나요. 그리고 화요일은 내일 쉬니까 또 괜찮아. 수요일 쉬고 그럼 또 목요일은 어제 쉬었으니까 또 충전이 됐으니까 괜찮고 금요일은 또 내일 이틀 쉬니까 또 괜찮고 이것도 꽤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알잖아요. 주 4일 해보신 분들 알 거고 주 3일 해보셨어요. 주 3일. 저는 주 3일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공 시간표가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몰면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3일도 해봤어요. 그때 월화수하고 목금 쉬었나 이랬을 거예요. 아니다. 월화 쉬고 수목금 했나 보다. 왜냐면은 금요일날 하는 실험 수업이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루가 줄어들수록 다른 날 엄청 빡세지잖아요. 아시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점이 최소한 20학점 21학점 들을 건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꽉꽉 채워서 듣는데 없어지지 않는데 그게 하루에 몰리니까 어느 날은 아침 9시부터 진짜 3시 실험 있는 날은 5시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 수업 끝나면 이 수업 바로 가고 이 수업 끝나면 이 수업 바로 가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근데 그 하루 쉬는 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수강 신청할 때는 사실 그냥 막 클릭해가지고 하니까. 주 3일, 주 4일 너무 좋아요. 그 하루 쉬는 게 정말 충전이 되고 또 레포트 쓸 시간도 생기죠. 근데 그 진짜 수업을 들어가는 그 날 또 한번 밸런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 3학기, 4학기 정도를 그렇게 주 3일, 4일을 한번 해봤는데 그 학기들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쉴 때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특히 저희 이제 공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수업도 있고 중간고사 전에 퀴즈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3번 시험 보는 그 전공도 있고 심지어 4번 보는 것도 있어요. 중간고사 전에 중간고사, 중간고사, 중기말고사, 기말고사 이게 4번 퀴즈를 쫙 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죽어요.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수업을 하루 빼자 이게 아니고 수업을 오후로 미루자거나 아니면 모든 수업을 오전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좀 해봤거든요.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오전이 비면 늦잠 잘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늦지막히 학교 가니까 좀 뭔가 이상하고 너무 늦게 끝나. 그리고 그럼 이제 아예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자. 그러면 그 학기는 대부분 수업이 12시 아니면 1시에 끝나요. 점심 먹기 전에. 집에 와서 점심 먹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오후에 할 게 없어 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의미해. 그래서 가장 저한테 이상적이었던 시간표는 그냥 주 5일 가는데 월화수목금 가는데 적당히 하루에 한 수업 2개 중간에 공강 뭐 한두 시간 뭐 있으면 베스트고 뭐 길면 2-3시간 공강도 뭐 괜찮아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도서관에 앉아 있거나 그 근로장학생 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내 근로 그거 시간 채우거나
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진짜 저한테 이상적이더라고요. 하루에 2개씩 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 공강 좀 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각자가 주 4일 너무 잘 맞으시는 분도 있고 주 3일이 진짜 나한테 베스트다 하는 분도 있고 뭐 나는 오전, 오후 수업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각자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표를 맞출 거고 아 나는 수강신청 클릭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표가 나왔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드롭하거나 아니면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이제 바꾸거나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무조건 주 3일이 베스트, 무조건 주 4일이 베스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진짜 자기한테 맞는 이 시간표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짜여진 시간표 뭐 어떤 전공들은 이제 전공 수업이 여러 개가 아니고 딱딱딱 하나씩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수업을 줄이거나 할 수 없는 전공들도 있잖아요. 그런 전공들의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의 시간들을 얼마나 좀 내가 주도적이고 좀 나를 위해서 좀 대학교라는 이 공간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네, 무조건 시간을 줄인다는 게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대학생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플러스 휴학을 꼭 하세요. 휴학을. 그러니까 대학생 신분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쭉 해가지고 해야 하는 뭐 분들은 제외하고 그냥 대학교 생활을 하시는 평범한 대학생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휴학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뭐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든지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해서 그 시간을 본인이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꼭 휴학 많이 하시고 대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학교 다녔을 때 좀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좀 괜히 했다 싶은 것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풍요로운 대학생활 그리고 아 우리 대학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해야 될 말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하나 둘 셋.